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일간론은 일간만으로 일간이 명주에게 어떤 대표성을 갖는지를 읽어내는 것인데요. 즉, 일간을 보면 명주의 계략적인 운명을 알 수 있다고 보는 논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명주의 성향을 보는 방법으로 일간에 위치한 간목부터 개수까지 각각의 성향을 한 영상에서 알아봤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좀 더 깊고 넓게 한 영상에 하나의 천간만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간목일간에 대한 영상입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간목의 물상은 큰 나무를 상징하고요. 계절로는 초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간목의 상징적인 이미지는 겨울 땅을 뚫고 올라오는 힘찬 기운 또는 위로 솟구치는 에너지를 떠올리는데요. 이러한 기운과 에너지는 생동감과 자신감 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간목은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서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요. 자신이 계획하는 일이나 조직, 공부, 취미 등을 망설임 없이 잘 시작하고 버립니다. 간목은 추운 겨울을 벗어나려는 초봄의 기운과 역동성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간목의 끊임없는 일에 대한 도전은 다른 천간에 비해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에 대한 마무리가 서툴고 약해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충동적인 성향이 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목표는 뚜렷하고 거창하지만 이행 단계에서의 세밀함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첫 모습을 드러내는 나무는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간목은 대인관계에서도 순수하고 인정이 많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며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대인관계에서 충돌이 생기거나 자신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보다는 완고한 고집스러움으로 주위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논리가 먹히지 않거나 자신의 모양새가 꺾이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외부로부터의 강한 충격에 부러져 버리고 회복하거나 다시 일어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간목은 기토와 합을 이루고요. 경금과 무토하고는 극을 이룹니다. 간목 일간 외에 월간이나 시간에 갑갑으로 병존하면 큰 나무가 두 그루 함께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 위로 솟구치는 에너지를 제어하기가 힘들고 숲속에서는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 갑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외부로부터의 큰 충격에 한 번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길흉화복의 굴곡이 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부모와의 생사이별수나 한 번의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대운에서의 갑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간목일간이 다른 육신을 만나게 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간목일간이 간목비견을 만나면 하나의 산에 두 마리의 호랑이가 있는 형상입니다. 이는 소영웅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비겁이 극하는 육신인 재성, 즉 이성과 금전 등에 있어서 시비구설에 휘말리고 풍파가 많게 됨을 의미합니다. 아름답고 울창한 숲이기는 하지만 병화 식신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생명체가 자라지 못하며 열매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간목일간이 을목겁재를 만나면 항상 발목을 잡는 형제나 친구 등의 방해물이 따르게 되고요.
매사에 순조로움이 없으니 신경이 날카롭게 됩니다. 치명적인 것은 남녀 공히 배우자궁에 흠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등락의 갑으로 인한 이성 문제나 관제 구설수 등의 많은 시달림이 있게 됩니다. 갑목일간이 병화 식신을 만나면 밝고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병화는 하늘에 높이 떠서 생명체를 키우고 꽃을 피우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니, 모든 간지에는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 할 일이고요. 없다면 사화라도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목화 투명이 되기 때문에 머리도 좋고 예술, 창작, 문화 등의 탁월한 자질이 있으며 베푸는 사람이고 시원한 리더십과 함께 인기가 많습니다. 갑목일간이 정화 상관을 만나면 병화 식신이 없는 경우에는 대신 활용할 수는 있으나 편법을 쓰려고 하니 100% 능력 발휘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정화 상관은 정임합을 하게 되는데요. 갑목이 좋아하는 임수 편인을 제어하니 흉하게 작용하지만, 갑목일간을 치는 금관성이 많은 경우에는 정화 상관이 금기 칠사를 제어하니 좋은 순작용을 하게 됩니다. 갑목일간이 무토 편재를 만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지지에 갑목일간이 살아갈 수 있는 토기가 있으면 안정적이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지에 토기가 없으면 흔들리기 쉬운 고산지목이라서 외로운 명이 되는 것입니다. 무토 편재에 의한 수기 인성의 차단이 우려되고 별로 도움은 없으나 그래도 갑기합을 하는 기토 정제보다는 낫습니다. 갑목일간이 기토 정제를 만나면 갑기합으로 사이는 좋아 보이지만 본연의 활동에 장애가 있게 되고 창공을 향해 솟구치려는 갑목의 기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잘 자란 통나무는 아니고 기껏해야 정원수, 곡식, 과일나무 등으로 변질되고 실속파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 토재성으로 화하게 된다면 재물에만 눈이 멀어서 청정한 선비의 기계를 자랑하는 갑목일간이 논바닥에 자빠진 형상입니다. 갑목일간이 경금편관을 만나면 갑경충으로 큰 나무가 좋은 제목이 돼서 인품을 갖추고 쓸모있게 됩니다. 만약 금기 관성이 없다면 제어장치 없이 질주하는 무법자랑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고요, 하극상의 기질이 겹치게 됩니다. 경금편관이 없으면 신금정관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갑목일간이 신금정관을 만나면 통근처가 없는 신금정관은 갑목일간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만 내게 됩니다. 또한 신금정관은 갑목일간에게 절실한 병화 식신을 합과하여 양기를 받지 못하게 되니 흉한 역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등락의 갑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라면 을신충으로 전지가위가 돼서 길한 작용을 하게 되니 이러한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갑목일간이 임수 편인을 만나면 이는 호수 옆에 울창한 숲의 형상이 되기 때문에 아름답고 길한 순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지에서는 해수 편인이 좋은 순작용을 하게 되고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되면서 갑목일간을 탄력 있는 나무로 키워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갑목일간이 개수 정인을 만나면 이는 임수의 대용이기는 하나 갑목을 키우지도 못하면서 절실한 햇빛인 병화를 가리고 결과적으로 갑목일간을 썩게 만드니 흉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가을, 겨울에는 햇빛을 가리고 썩게 만들지만 봄, 여름에는 좋은 순작용을 하게 되니 운을 통변하는 경우에는 월지를 유의하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